先进制造业，推动互联网、大数据、人工智能和实体经济深度融合。今年我们在韩国最主要的目的，不是说必须要卖多少台车。今年我们最重要的目的是和我们的经销商合作伙伴一起，让更多的韩国消费者朋友们有机会体验到比亚迪的这种车。 14년 전에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업체는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차를 본 적 있나요? 제 생각에 그들은 좀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직격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업체의 연간 판매량이 지난해 이 머스크가 가진 업체의 거의 턱밑까지 추격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 테슬라가 180만 대를 팔았고요. 그렇지만 이 업체가 이제 BYD인데 BYD 같은 경우 16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테슬라는 오히려 감소한 178만 대를 팔았고 BYD는 176만 대를 팔았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테슬라는 1% 감소했고요. BYD는 10%가 늘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게 수년 전 영상이다라고 애둘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턱밑까지 추격을 한 상황인데, 자 이렇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그야말로 최강자 자리까지 오른 건데, 그런데 권 교수님, 올해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도 상륙을 했어요? 네. 올해 그 소형 SUV 아토3를 가지고 국내에 상륙을 했고, 어제까지 나온 소식은 사전 계약이 벌써 1000대가 넘었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거죠. 하반기에 중형 세단도 나오지만 과연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당최 예측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오면서 젊은 소비자들의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보조금을 계산해 봤을 때 생각만큼 많이 받지 못한다는 걸 사전에 감안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췄다는데 이게 들리는 후문으로는 회장께서 한국에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춰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 보면 아주 작심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외국의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고급화 전략으로 엄청 비싸게 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안 먹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의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차이나 디스카운트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첫 번째 가장 핵심은 어떻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까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품으로 주목을 끌기보다는 일단 가격으로 주목을 끌어놓고 그다음에 제품을 경험을 시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를테면 AS만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고장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BYD 입장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가격으로 관심을 끌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최대한 많이 운전하는 경험 쪽으로 집중해서 마케팅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이 업체를 필두로 해서 차이나테크의 습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키워드 가성비가 조금 전에 떴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 업체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는 거는 자,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짚어봐야겠죠. 왜 이렇게 신차가 이렇게 싼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거냐. 그게 어떻게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BYD의 시작 자체가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배터리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업자 왕치안프가 원래 물리학자로 베이징 국영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5년도에 일본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을 하는구나. 이걸 일찌감치 알아보고 리튬이온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소형 가전제품에 공급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 언젠가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변한다. 그러면 전기차도 배터리 필요할 거 아니냐. 그래서 2003년도에 자동차 회사 인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배터리도 만들고 지금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구동이 되는 전력 모듈, 그다음에 파워 모듈, 심지어 모터까지 직접 다 만듭니다. 우리가 그걸 가치사슬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사슬이 배터리에서 완성차까지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야 요소별로 원가를 절감하고 심지어 경쟁사가 5% 내린다. 그럼 BYD는 완성차 값을 5% 내릴 때 네. 회사는 2%, 배터리 회사는 1%, 모터 회사는 0.8% 이렇게 짐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이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중국 내수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를 이야기할 때 지금 전체 글로벌 마켓에서 거의 60%가 중국에서 소화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 내수 시장에서 먹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네.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수 시장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일단 말씀하신 가격적인 경쟁력이 크죠. 근데 말씀하셨는데 같이 사서를 이야기했는데 좀 더 들어가서 말씀드린 수직 계열화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을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정부가 이 신에너지차 분야에서 미국이나 다른 독일에 앞서가기 위해서 엄청난 R&D 지원금, 네. 구매 보조금 여러 가지 이런 걸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선전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뭐 전기차, 뭐 택시 이런 부분에서는 다 지금 BYD를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반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세 번째가 지금 BYD가 있는 중국 특히 시진핑 정부가 지금 외치고 있는 중화민족의 부흥 거기에 맞춰서 애국 소비를 애국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차종 브랜드를 보면 뭐 진, 뭐 한, 예. 원, 지금 당, 송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데 저게 뭐예요? 차종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차종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적은 진의 차종 브랜드 예. 이름이고 한, 당, 송,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중국 차라는 것을 확연히 이야기를 하고 또 네. 소비자들한테 뭐 그만큼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한 당송원, 그러니까 중국 왕조의 왕조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내수 시장에서 애국 마케팅으로 애국 좀 소비자 한국. 통했다. 그렇다. 예, 그렇게 이런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저돌적인 이런 사업 추진이 그럼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관련된 일화가 퀴즈로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BYD 왕 회장이 사업 추진을 위해 원샷한 것은 무엇인가? 이게 퀴즈가 되겠습니다. 원샷한 거. 예. 중국이니까 고량주 원샷 아닐까? 고량주? 뭐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죠.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원샷 많이 했겠죠, 고량주. 네, 뭘 원샷했죠? 근데 오늘의 정답은 전해질 용액입니다. 전해질 용액이요? 예, 전해질 용액 같은 경우 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의 중요한 그렇죠.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중국 이제 고위 관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다라고 네. 하네요. 그런데 그때 그 왕찬푸 회장이 전해액 용액을 원샷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맛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자기가 먹어도 될 정도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물론 대량으로 마시면 지금 안 계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몸으로 네. 했고 여기 인터넷을 또 달궜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왕 회장에 대한 중국 내 그리고 이제 많은 업계에서 얘기는 우리가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과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제역 웰치 같이 경영적인 면이 있는 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 BYD를 한 수십 번을 갔거든요. 아 가셨어요? 네, 예. 그럼요. 수십 번을 제가 가고 조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직원들을 만나면 네. 왕주한부 회장에 대해서 매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저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엄청난 뭐 이게 일벌레고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창업 스토리를 또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분의 창업을 할 때 거의 뭐 집에를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저 사건 하나가 매우 중국 내에서 컸다라는 것은 예. 직원들한테 자기가 완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 엄청난 압박이 있는 것들이죠. 인터뷰를 전해질 해보면 그렇습니다. 상사가 전해질 용액을 마셨으면은 뭐 제 말. 열심히 일해야죠. 네, 예. 그런데 이게 관련돼서 국내 시장에 이렇게 도전장을 낸 게 사실 중국 기업인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저가형 이커머스 업체부터 시작해서 뭐 국내 안방 시장을 점령한 뭐 로봇 청소기까지 이미 굉장히 우리 차이나테크는 생활에 깊숙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박승창 교수. 그런데 뭐 대륙의 실수다 이렇게 불리는 이 중국의 전자 기업이 한국에 좀 본격적으로 또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요. 그럼 이게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우리 시장을 파고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가 BYD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예. 중국 기업들, 특히 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트럼프 2.0,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생존을 위해서 탈중국한다는 개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한국에서 왔을 때 한국에서의 이런 K 이 브랜드라든지 혹은 이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했을 때 그런 이미지업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 중국 기업들이 또 가고 싶은 게 그 북미 시장이기 때문에 네. 한미 FTA, 한 EU FTA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 예.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국에 지금 여러 기업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도 그런 목적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뭐 공세적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건데, 그런데 이 전자업체가 사실 한국의 국내에는 좀 출시되기 전이지만 해외에서는 뭐 이미 전기차 시장까지 진출해서 야심차게 펼치고 있는데, 이 업체 사실 그런데 다른 업체랑 좀 비슷해서 짝퉁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포르쉐 닮았다고 뭐 샤오칸 이런 얘기도 있었고, 중국에 이제 샤오미가 만든 자동차 얘기하는 건데, 수치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등장해서 이게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그냥 수치인데 예.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냥 수치다 이렇게 또 비하했던 적도 있었는데, 흥미로운 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만드는 이 가전 기업들이 전기차를 내놨을 때 네.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보면 초기에는 다들 카피했다 네. 또는 베꼈다 이런 논란은 샤오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체리 자동차라는 회사도 처음에 경차 만들 때 우리나라의 마티즈 그대로 갖다 베낀 적도 있었고요. 그런 사례는 많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베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 중국 내에서는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해에 그 샤오미가 내놓은 저 차가 무려 13만 대가 판매가 됐고요. 그래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대까지 목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짝퉁 논란으로 시작이 됐지만 예. 그 자체적인 제품력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샤오미의 전기차를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휴대폰 만드는 기업으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든 거여서, 중국의 가전 기업들은 전기 자동차 시장을 그냥 멀리 있는 자동차를 보는 게 아니라 가전 제품의 연장선으로 보고 충분히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하고 과감하게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네. 하고 그랬던 것이고요. 어쨌든 초기에 품질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1년에 13만 대면 그렇게 작은 양이 아니죠. 그래서 초기 진입은 성공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성공을 했지만, 자, 저희가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굉장히 비슷해요. 두 차량이. 자동차 전문가셔서 네네. 여쭤보면은 저 문제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당장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처음에 나왔을 때 차가 멈춰 서거나 예.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의 과정이 중요할 텐데,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시작 자체는 진입을 한다. 그런데 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끊임없이 판매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단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하겠다라고 예. 하는 입장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도 지금 이렇게 보면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설에서는 뭐 샤이칸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자인은 베끼는 게 아니라 다 돌고 도는 거다. 그러면 네. 어떤 사람이 특정하게 디자인을 맡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회사 가면 비슷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해명을 하긴 하죠. 근데 이 업체 회장이 이게 뭐 차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또 CEO의 패션까지 좀 따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예. 스스로가 애플의 동생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면서 그 현재 샤오미 자사 제품을 예. 중국의 아이폰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게 그 얼마 전에 8월 달에 있었던 행사에서 옷을 입고 나온 건데 거의 흡사하죠.
청바지와 컨버스 운동화, 검정 티셔츠를 착용하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스티브 잡스의 생전 모습을 연상시키는 저런 모습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레이젠은 잡스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좀 부담스러워하긴 합니다만 스스로가 잡스의 책을 보면서 꿈을 키워놨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도 지금 이제 샤오미와 애플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에어팟 이런 네. 것들이 거의 흡사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애플의 짝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샤오미는 창립 이래 예. 땡땡땡을 들었다가 퀴즈가 되겠습니다. 땡땡땡을 들었다. 샤오미라는 단어가 조금 약간의 힌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답을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샤오미라는 게 이게 소미거든요. 한자로 쓰면 예. 그렇기 때문에 죽사발을 들었다가 이제 정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 지금 저 화면에서 보면 네. 여기 이제 가운데에 있고 옆에 이제 조그만 컵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죽을 마신 건데요. 죽사발을 마시면서 그 죽을 이제 먹으면서 창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창업자 레이젠이 있고요. 가장 왼쪽에 공동 창업자 리완창이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작은 숫자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창립한 지 5년 8개월 만에 굉장히 큰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중국에선 그렇습니다. 소미, 그러니까 샤오미가 따미, 그러니까 큰 쌀이 됐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가치는 한 10배 정도 뛰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좁쌀이 큰 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샤오미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샤오미는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혁신적인 부분 제조를 하지만 샤오미의 생태계는 예. 다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고 예. 한 3,500개 관련되어 있는 그 제조의 기업들과 연결, 그러니까 샤오미의 브랜드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샤오미가 만든 그렇군요. 제품마다 예. 다 다른 회사가 만들고 샤오미 브랜드를 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하고 키우고 디자인을 이쁘게 만드는 역할이 샤오미 역할이다. 그런 네. 부분에서 이 좁쌀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좀 중점을 둔다라는 네. 설명이신 건데, 근데 카피캔 얘기를 조금 더 네. 해보면은 네. 이런 전략으로 성장을 한 게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중국에서. 지금 샤오미가 지금 했던 부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아까 말씀한 애플 폰을 예. 카피를 했죠. 레이진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했던 뭐냐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를 그리면 네.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전반 중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일단 자국 시장에 성장을 하고 그 기반에서 글로벌을 이룬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디지털 생태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전기차도 하나의 가전으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생태계 전체 생태계를 샤오미가 끌고 나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데 청소기나 뭐 다른 것도 비슷하게. 네, 모방하고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다이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 지금 뭐 우리가 뭐 중국 기업들이 기술을 훔쳤다, 예. 기술 도둑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도둑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또 글로벌 기업 기술을 모방하는 사업 전략 뒤에는 이게 중국,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면서요? 그 기술을 훔쳐야 된다지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예. 강력하게 이제 육성을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시진핑이 들어온 요 지난 10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지난 10년 동안 그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스스로의 생태계를 했다라면 시진핑 주석이 지난 10년 동안 지원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 첨단 산업 제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과 R&D 지원,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알고 계셔야 될 게 일단은 이 중국식 규제 기업, 그러니까 일단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 규제를 개혁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이런 식 중국식 규제 개혁이 지금의 이제 중국 자동차 혹은 테크 산업의 굴기가 하나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다.
라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차원의 시진핑의 중국몽이다. 그러니까 기술 굴기까지 좀 설명을 해주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좀 모방을 앞세워서 성공한 이 차이나 테크가 근데 사실 뭐 윤리적인 문제보다 안전성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그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치라는 자동차가 이제 몇몇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행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주행 중 사고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저 영상을 보게 된다라면 우회전하다가 저렇게 비틀비틀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샤오미 측에서는 저게 운전자가 잘못한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저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예요. 근데 저런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주차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저렇게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샤오미 입장에서는 이게 주차만큼은 우리가 기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가 저렇게 주차를 하면서 자동 주차를 한 거죠. 저렇게 하면서 교각을 들이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샤오미뿐만이 아니라 BYD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BYD 같은 경우 감전 사고가 있었는데 저렇게 지금 운전자가 뭔가 섬찟 놀라죠. 그래서 이제 뛰쳐나가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예. 며칠 뒤에 안타깝게도 저 운전자는 뇌출혈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예. 감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안전성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차 그런데 배터리 안전성 논란은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인데 그런데 중국산 전기차들이 저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뭐 중국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의 예. 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작년에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중국 소재의 배터리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그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예. 회사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배터리 기술을 자랑하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런칭할 때도 국내에서 언론들이 많이 물어봤죠. 네.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쪽에서 대답하기를 우리는 배터리의 설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르다. 예. 그래서 안전성에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불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서서히 그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이죠. 짧게 여쭤보면은 뭐 저런 안전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능에 가까워지면서 예. 카메라나 기타 라이다를 가지고 도로 정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내가 아닌 국외로 유출이 됐을 때 예. 그게 이제 국가의 뭔가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거는 뭐 이면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오늘은 또 퀴즈로 끝내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여쭤보면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런 차이나테크의 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국내에서 만드는 소비자를 위한 완벽한 서비스입니다. 예. 그 서비스를 가지고 충분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재현까지 듣는 걸로 해서 오늘 저희 지식 배터리가 재현으로 또 80에서 100% 완충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몰랐던 이야기다 오늘은 차이나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